자, 오늘 페이지 146쪽 챕터 7 케플러 법칙을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뭐 일과 에너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지? 좀 많이 어렵죠? 예,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예, 맞아요. 재밌죠. 뭐 기껏해봤자 W 이퀄 FS 해놓고는 이제 역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제시하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통해서 나중 상태의 속력이라든지 높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들이었죠. 재밌어요, 그죠? 오늘 조금 환기시키는데 케플러 법칙은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이미 우리가 입시물리라는 타이틀 통해서 또 공부가 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자전 및 공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구가 가만히 있고 모든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하늘이 돌아요 하는 천동설을 제시했습니다. 그 천동설의 가장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천동설을 티코 코페르니쿠스예요. 브라헤. 천동설인데요. 지구 중심설, 천동설의 갈릴레오, 가장 갈릴레이. 집대 올랄라? 티코 브라헤. 아는 이름이 다 내려. 예, 아리스토텔레스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좀 더 집대성했던 사람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나중에 뭐 지학 공부할 때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대해서 소개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천문 현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했던 우주관이었으나 이후엔 갈릴리라든지 여러 관측을 통해서 천동설을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천동설이 틀렸다는 부정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야 하는 지동설을 제시했죠. 엄밀히 말하면 지동설에서도 우주의 중심이 태양이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요. 근데 뭐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행성들이 돌고 별들도 돌게 뭐 그렇게 한번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때 지동설 할 때 태양 주위를 여러 가지 행성들이 도는 과정을 했는데 그때는 원운동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원운동으로. 지극히 그 시절에 당연히 원운동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유럽의 관측자 중에서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눈깔이 굉장히 좋은데 머리는 나빠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행성들의 관측 데이터를 쫙 기록을 해놨고 그 밑에 사람이 케플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고 수학적으로 이 행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소설해봐라 했더니 케플러 제1법칙이 나옵니다. 행성들이 정말 간단하게 원운동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타원 궤도로 돌더라는 겁니다. 타원은 두 초점 F1, F2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우리는 타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타원을 돌더라는 거예요. 그 타원의 한 초점에 태양이 있더라는 거였습니다. 행성이 돌 때 태양 주위로 완벽한 원동이 아니라 태양을 한 초점하는 타원 궤도 돌더라 하는 거였어요. 태양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점을 우리는 근일점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태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여기를 이제 원일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만유인력의 것을 공부해봤겠는데요. 태양에 가까우면 만유인력의 크기는 크다 작다. 당연히 크죠. 멀리 있을수록 만유인력 크기는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참고로 장지름은 태양부터 원일점까지 거리가 아니라 요게 장지름인데 장지름의 절반을 장반지름으로 삼습니다. 장반지름을 수학적으로는 A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단지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요걸 단반지름 B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관심 있는 건 장지름 A가 관심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은 돌던데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티코 브라헤의 관측 결과를 보니까 가까이 돌 때는 빨리 돌더라고요. 멀리 돌 때는 좀 느리게 돌더라고요. 그런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냥 속도가 아니라 면적 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일점에서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해보자고요. 근일점에 있던 행성이 한 달 동안 쓸고 간 요 면적과
원의점에서 동일 행성이 역시 한 달 동안 쓸고 간 이 면적을 비교해 보니 같다는 거죠. 즉 가까이 돌 땐 빨리 돌고 멀리 돌 땐 느리게 도는데 동일 시간 동안 쓸고 간 면적의 크기는 서로 같다는 게 케플러가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밝혀낸 바가 되겠습니다. 케플러 제1법칙, 2법칙은 하나의 행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케플러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 행성이 한 바퀴 돌 때 걸린 시간 주기 t와 장반경 a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찾아보니 t의 제곱과 a 3승이 비례하는 관계를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티코프라이라는 사람은 눈은 좋은데 머리는 나빴다 했죠. 수학적인 머리는 나빴어요. 반면에 케플러는 수학적인 머리는 좋았어요. 그래서 주기적과 장반경의 3승, 즉 행성의 장반경의 3승과 공전 주기의 제곱을 보니까 이런 그림, 즉 일직선, 화학은 특히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쪽은 y ax의 그래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중간에 비어있는 놈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내기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수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화, 목, 토. 참고로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도 하면 토성지가 되게 됩니다. 훨씬 더 뒤쪽에 있는 천왕성, 해왕성 이런 것들은 대규모 우주 망원경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좀 대구경 망원경이 더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T제곱과 R 장반경 3승 사이에 왜 이런 관계가 있었는지 과학적인 이유는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저래. 찾아보니까 이런 관계 있어. 왜 그래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100여 년 있다가 뉴턴이 밝혀냈습니다. 왜 때문에 저렇다고? 만유적 중력 때문에. 뉴턴은 원운동하는 원더 물체가 반지름 R에 속력 V로 이렇게 원동할 때 이 원동을 유지시켜주는 힘을 구심력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구심력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봤던 이름은 뭐지? 그치, 원심력이죠. 근데 그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고요? 아니요. 가속 좌표계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가상적인 힘이었잖아요. 쌩쌩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쌩쌩이 돌릴 때 뒤로 꽉 쏠리는, 뱅뱅이 돌면서 꽉 쏠리는 느낌을 받는데 손 놓으면 기저귀 그 뒤로 튀겨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접선방에 튀겨나가요. 이해됐어? 실제로 이렇게 돌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돌에다가 실 매달고 매달매달 돌리면 실에 걸린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요? 전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구 주위로 인공위성이 돌고 있어요. 네. 중력이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양 주위로 행성이 돌아요. 역시 그 구심력이 만유 인력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구심력이 만유 인력으로 동작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알아낸 구심력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요 질량체 M이 반지름 R을 통해서 속력 V로 돌 때 구심력은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만유인력은 만유를 상수 주위에, 그렇다면 태양 주위로 지구와 같은 행성이 이렇게 돌 때에는 만유인력 G가 R 제곱에 안 비례하고 태양의 질량과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보았던 거죠. 이거 정리하면 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심력은 M R분의 V 제곱 만유인력 G에 R 제곱에 라지 스몰 M 됩니다. 보다시피 스몰 M의 질량은요 좌변 우변에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도 상관없겠죠. R 하나 더 지워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따라서 속력 V의 제곱은 GM에 대해서 R분의 1 이런 산수 계산이 됩니다. 속력이 뭐죠? 시험 문제 거리 아니겠습니까? 시간 한 주기 동안에 한 바퀴 돌아요. 2파이 R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놈의 식과 이놈의 식을 비교해보면 T제곱은 R 3승 넘어가고 그 다음에
4파이 제곱 GM 뭐 이런 관계식을 보는 거 같네요. 결국엔 이건 그냥 상수일 뿐이니까 그지? 주기제곱과 정방의 3승이 비례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만유인력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뉴턴이 밝혀내게 되겠습니다. 일단 148쪽이네요. 케플러 제1, 2, 3법칙 다음 게도 면적 속도 그리고 조화법칙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요 케플러 법칙은 지구과학 공부하다 보면 또 나와요. 그래서 뭐 한번 공부해 놓으면 물리에도 써먹고 지하에도 써먹고 여러모로 유리하죠. 그래서 이게 정수로 딱 떨어질 만한 게 뭐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일단 지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와 태양 주위를 도는 시간, 1년이죠. 그래서 원 이어의 제곱은 하겠습니다. 지구 태양 사이 거리를 1AU라 씁니다. 1AU에 대한 3승 이렇게 쓰게 돼요. 그렇다면 몰라요. 미지행성 X를 할게요. 실제 딱 그게 맞춰 도는 놈은 없는데요. 4AU를 줄게요. 지구 태양 사이 거리보다 4배 더 멀리 있는 행성을 줄게요. 4에 3승하면 얼마입니까? 64가 되겠죠. 64는 무엇의 제곱입니까? 그렇죠. 8의 제곱입니다. 따라서 8년 주기를 가지고 태양을 도는 놈이 있다면 지구보다 4배 더 먼 거리에서 돌아요 라고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정수단으로 떨어지는 게 그렇게 뭐 없어요. 미지행성 Y가 주겠습니다. 9의 3승을 주겠습니다. 9의 3승은 누구의 제곱입니까? 하면 27의 제곱에 해당합니다. 지구 태양 사이 거리보다 9배 더 먼 곳에 돈다면 공전 주기는 27년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수 떨어지는 거의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험에서는 요 지구에 대해서 두 놈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건 꼭 지구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에도 또 이런 과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면 지구가 있고 반지름 R에 따라서 도는 놈이 있다면 이게 한 바퀴 도는데 공전주기가 T였다면 이해됐어요? 2R에 따라서 도는 놈의 공전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T 제곱이 상반기에 3승 했잖아요. 그치? 그럼 T는 어디 비례해? R, 루트 R에 비례해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반지름 R에 따라서 인공위성이 도는 주기가 T였어요. 2R에 따라 도는 놈의 공전 주기는 2루트 2T가 되어 이용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반지름 4R을 따라서 움직이는 놈이 있었어. 공전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 8배, 8T가 되는 거죠. 패턴 알겠습니까? 네. 케플러 법칙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뿐만 아니라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라든지 이건 우리 은하 핵 중심을 따라 도는 여러 가지 별들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뭐 결국엔 경험 법칙이에요. 관측해보니까 이런데라는 거고, 그게 왜 때문에 그래 하면 그게 만유인데요. 자, 페이지 147페이지를 볼까요? 만유? 이게요, 뭐 결국엔 중력이죠. 그지? 물체가 질량을 M1, M2 두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거리가 R만큼 떨어졌다면 이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 그 힘을 만유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힘 F는 만유상수 G에 떨어진 거리 R제곱 그리고 질량곱 M1, M2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질량체 하나가 굉장히 큰 지구 같은 굉장히 큰 질량체였다고요. 지구 반지름 라지를 삼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에 스몰 m의 질량체가 있다면, 즉 떨어진 거리 x가 r 플러스 x가 뭐 r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하겠습니다. 그때 작용되는 힘 F는 만유력상수 G에 지구 반지름 라지 r 제곱에 대해서 라지 m 스몰 m 이렇게 쓰겠습니다. 현재 지구 반지름이 바뀔 거 없겠고 지구 질량이 바뀔 거 없고 만유력상수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걸 다 들고 다닐 이유가 없지 않겠냐? 즉 m, g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지구 중력 가속도 중학교 때 실제 값에 근접한 근사값이 9.8m/s 제곱이에요. 근데 9.8로 쓰니까 산수 계산이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s 제곱이라 불러주는 이 지구 중력 가속도 g는 요 놈을 제시한 바가 되겠습니다. 만유일 상수가 6점 교재 숫자 나와 있습니까? 만유일 상수 안 나와 있나요? 있네요. 페이지 147페이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지? 되겠나요? 그럼 만유일 상수 넣고 지구 반지름 6,400km 물론 이제 미터로 꽂혀야 되죠. 6,400 곱하기 1,000m 넣고 하면은 라지엠 지구 질량에 대한 정도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한테 전기력에 대해서 전기력에 어차피 그래봐야 다음 주제요. 전기력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과 꽤 유사하게 이미 여러분들 입시물리하면서 나하고 한번 해봤던 사람일 거예요. 그죠? 전기력은 R제곱에 Q1, Q2 이렇게 쓰거든요. 크롱상수 K에 대해서. 그래서 전기장 하는데 이거 G를 스몰 G를 우리는 단위로 중력장의 크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력장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이 되겠습니다. 지구 표면에서 중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 중력장의 크기가 G로 되겠다고요. 그럼 달의 중력이 지구보다 6분의 1이 하잖아. 그 말은 달의 중력장의 크기는 지구 중력장 크기의 6분의 1, 즉 6분의 1G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목성은 표면이 없으니까 목성에서 뭐 발을 딛고 설 수는 없습니다만은 목성이 만약 표면에 있다면 목성의 중력장의 크기, 목성의 표면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 가속도의 약 10배 됩니다. 이해됐어?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페이지 147페이지네요. 좀 전에 지구 표면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X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주정거장이라고 불러주는 ISS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센터 그거 지구 표면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높이 있을까요? 3m. 예, 한 200~300km 정도 높이 있어요. 그러면 6,400 대신에 6,700 넣는다 해서 이 값 자체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6,400의 제곱이나 6,700의 제곱이나 안 그렇습니까?
6,400의 제곱이 아니라 64,000의 제곱이었으면 이거 야 분모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6,400과 6,700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주 정거장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지구 중력의 크기는요. 지금 이 표면에서의 지구 중력의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미묘하게 다르겠죠. 물론 미묘하게. 즉 중력장의 크기, G를 아주 정밀하게 잴 수 있다면 적도하고 극을 볼 때 아무래도 극반지름이 좀 짧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묘하게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그냥 퉁 치면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우주 정장에 있는 사람도 지구 중력장의 크기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떠다녀요? 예, 왜 그럴까요?를 내가 이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주 정장에 무슨 무중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원운동하면서 상태도 하고 이게 원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독립만 하고 완벽한 원운동 아니에요. 타원으로 돌아요. 우주 정거장 역시 타원으로 돌아요. 인공위성, 일반적인 인공위성도 그렇게 극궤도 위성은 타원으로 돌아요. 어쨌든 그렇게 원운동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속 운동을 하잖아요.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걸 느낀다? 원심력이라는 걸 느껴요. 구심력에 대한 관성력, 원심력을 느끼고 결국에 구심력이 뭔데요? 중력이잖아요. 중력과 같은 크기의 원심력을 느끼다 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주정거장의 운동을 잠시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점수요? 예, 그 안에 있는 지구 방향이 떨어지고 거기다 우주정거장도 지구로 돌격하겠죠. 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어요? 원동을 멈춰버리면 아작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을 엔진 분산시키면 예, 다들 지구로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 중력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죠? 예를 들어서 화성까지 우리가 날아간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죠? 등속으로 이렇게 만약 날아가고 있다면 뭐 둥둥 떠다니고 뭐 없어요. 뭐 바닥에 좀 딛고 싶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주선을 회전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회전시키면 이제 인공 중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원심력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SF 영화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천체라면 좀 이상하죠. 구조물을 보면 원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시움 한번 쳐볼래요? 아니 영화 제목이 안 나오나요? 비슷한 게? 엘리시오. 오! 있어요. 뭐야 이거요? 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좀 멀리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원형으로 된 이제 사는 터전이에요. 그걸 이제 회전시켜서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어서 이제 중력을 느끼고 있는데 위로 보면 저쪽에 사람이 이제 머리 꼭대기에 반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구조물이 그거를 그 정도 사람이 느낄 중력이면 그 정도 회전력을 견뎌낼 수 있는 강체가 돼야 되는데 엄밀히 쉽진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이 중력을 느낄 정도로 회전시키려면 꽤 큰 속력을 봐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반지름 R이 주어지고 움직이는 속력 V가 있다면, 그지? M, R 분의 V 제곱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구심력이 될 거고 이 구심력이 우리가 느낄 정도가 되려면은 M, G가 되려면은 하겠어요. R 분의 V 제곱이 G만큼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 R이 10m 정도 되는 거라면은 R이 10m 정도 되는 거라면 결국엔 뭐 회전 속력 V는 GR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나요? 그래서 10m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가졌다면 회전 속력을 10m/s로 돌면 됩니다. 이 R이 엘리시움이라는 아까 그 영화 장면처럼 요 거리가 한 100km 정도 된다면
100km 정도 된다면 100km면 10의 5승 되는 거죠. 그지? 10의 5승에 10하니까 10의 6승이고 10의 3승 이게 한 바퀴 도는 속력이 1km/s로 돌아야 돼요. 저 1km/s면요 음속이 340m/s이거든요. 3배. 마 3의 속력이 돌아야 돼요. 이런 관계식을 보시면 돼요. 구심력은 그지? 네. 우리가 지구상에서 느낄 정도의 중력이면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문제를 풀 때 일단 먼저 구심력은 도대체 뭘로 잡을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심력은 뭐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구심력은 중력, 구심력은 만유력, 구심력은 전기력, 구심력은 마찰력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풀이 되는데 보통 그렇게 원동시키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물리2에서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케플러가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원동시키는 문제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니까 한 번 더 봐주시면 되겠고요. (148쪽이네요) 예, 원동시키는 구심력에 대해서 M, R분의 VJ 꼭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 법칙을 통해서 케플러 법칙 조화 법칙이 이 만유인을 통해서 왜 이런 산수 계산이 될 수 있었는지 소개도 역시 되고 있는 게 148쪽의 얘기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는 물리 추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내가 수평방향 물체를 한번 던졌잖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푸는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고1 때 푸는 내용이긴 한데 물리2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수평방향 물체를 한번 던져봤어요 하겠어요. 여러분들 힘이 물체 운동 상태를 바꾼다 했잖아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을 힘이 작용되면 했습니다. 자, 정신 좀 차리고 저번 사람들 일어서 옆에 계속 깨워봐. 중요한 얘기예요. 저번 사람 일어서. 괜찮아요? 일어서서 수업해. 오늘 중요한 내용 하는 거야. 별거 없는 내용이야. 일어서. 자, 사람 일어서. 말랑. 자기 잔지 몰라? 일어서. 뒤에 그냥 보자고요. 어? 어차피 뒤에 있어.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즉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이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안 바꾸고 속력만 바꾼다 했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직각인 힘은 무엇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방향을 바꿉니다. 빠르게 바꾸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 물체에 내가 수평방을 던졌잖아요. 이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하죠. 근데 중력 방향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어떤 방향? 수직 방향이 적용됩니다. 이 물체의 속력, 즉 수평방의 속도 성분은 중력이 바꾸지 못합니다. 그럼 중력은 뭘 바꿀 수 있는데? 수직방의 속도 성분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상 이건 물체를 이렇게 포물선을 던져도 동일한 얘기예요. 포물선을 던졌을 때 속도의 수평 속도 성분과 수직 속도 성분 나누는데요. 이게 이제 물리 2에 들어가서 지겹도록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수평 속도 성분은 중력이 못 건드려요. 뭐만 건든다? 수직 속도 성분만 중력이 건드려요. 수평방에 던진 물체의 운동, 이 수평방에 대해서는 중력은 수평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체를 수평방에 던졌을 때 X로 할게요. 수평 X 성분으로 던졌다 할게요. 얘는 등속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만 바꾼다고요? 연직 속도 성분, 수직 속도 성분만 바꿉니다. 수직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도 성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처음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도 성분은 없어요. 즉 그냥 가만히 놔두는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과 같죠. 다시 말하면 V, Y 요 놈은 아래쪽 내려가는 것은 자유 낙하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등가속입니다. 결국엔 복잡하게 쓰였으나 수평으로 등속, 수직으로는 자유낙하 이 조합일 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하는 포물선 운동 시킨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평 속도 성분과 수직 속도 성분에 대해서 수직으로 연직 투상했다가 내려오는 반면 수평에 대한 등속 이것을 조합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보네요. 학생들이 물투를 선택하고도 일반기 고등학교에서 물투를 선택하고도 여기까지 오면 한 절반 이상이 나가떨어집니다. 그렇게 나간 애들이 또 한 절반 정도가 전기력 들어가면 또 한 또 절반이 또 나가떨어지고요. 콘덴서 들어가면 방 남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자유낙하에 있다 했잖아요. 자유낙하는 낙하거리 h는 2분의 1 g t제곱 이렇게 쓰죠. 시간이 1초 지날 때마다 속도가 10m/s씩 증가되는 거잖아. 2초 지나면 20, 3초 지나면 30. 그래서 자유낙하했을 때 낙하거리는 이런 그래프가 볼 수 있겠죠. 1초에 h낙하했어. 2초가 되면 4h낙하고 3초 되면 9h낙하는 이런 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보면 이런 포물선 운동이 하게 되겠습니다. 수평 속도 성분은 등속, 수직에는 자유낙하하게 말입니다. 자, 높이 9h로서 45m를 줄게요. 45m 높이에서 퉁 놔뒀어요.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질까요?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지죠. 1초, 2초, 3초짜리 너무 많이 해서 지겹도록 나온 거 아닙니까? 1초 떨어져요. 10m/s 바닥까지는 5m고요. 2초 떨어져요. 20m/s 떨어져요. 바닥에 20m 높이에요. 3초 떨어졌다고요? 바닥에 30m/s이고 낙하거리는 45m 나와요. 1초에 삼각형 하면 이거 5m 나오잖아. 2에 20에 삼각형 하면 20m 나오잖아. 3에 30에 삼각형 하면 45m 나와요. 45m 높이에 툭 놔뒀다면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져요. 45m 높이에서 수평만에 던졌대요.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다고요?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되겠어? 그래서 높이만 같다면 자유낙하나 수평만에 던지나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는 전제를 봐서 바닥에 떨어진 데 걸리는 시간은 서로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때 질량 관심 있다고? 질량 관심 없어요. 100g짜리도 200g짜리도 공기의 저항력이 없다는 전제를 관해서요. 알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내용인데 아니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지 동그라미 치는 놈부터 시작해서 환장한 프레드가 벌어져요. 알겠습니까? 45m 높이에서 수평만에 던졌습니다. 몇 초 만에 바닥에 떨어진다?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수평 도달 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내가 Vx 얼마의 속력을 던졌습니까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겠네요.
5m/s로 수평방에 던졌답니다. 3초입니까? 15m 가겠네요. 10m/s로 던졌답니다. 3초 동안 내려갔다면 30m 가서 처박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6시도 안 돼갖고 저렇게 조는 건 뭡니까? 6시 넘었어요. 아이고 진짜. 정리해라. 낙하 높이 h가 있었다면 바닥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낙하 높이 h가 있을 때요. 2지분의 V 되고 낙하 높이는 2분의 1 GT의 제곱하면 낙하 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h를 g로 나누고 루트 c면 낙하 시간 t가 나와요. 간단한 거잖아요. 등가스 운동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저걸 왜 외워요? 알고 있는 거잖아. 나 이거 아니 등가스 운동 혹시 몰라요? 저거 아니야 저거. 이 2분의 60T 제곱 나오잖아. 외우라 그러네. 등가속부터 헷갈린다 하면은 야 이거 또 환장한데요? 당신네들이 이 역학 새로 해달래서 제일 처음부터 했던 거잖아. 등가속 뭐 자연학과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왜 챕터 보면 자연학과 또 있어요. 앞에 챕터에 왜 뒤로 봅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요 높이 5m입니다. 5m입니다. 5m 높이에서 툭 떨어뜨렸어요. 몇 초 만에 바닥에 닿을까요? 1초. 1초면 닿아요. 1초면 닿아요. 지금도 했던 거야. 20m 높이에 떨어뜨렸대요. 몇 초면 닿아요? 2초면 닿아요. 5m 높이에 떨어뜨렸어요. 여기서 수평발 속도 선물 받습니다. 1m/s 던질게요. 수평도다 그리 얼마 됩니까? 1m 되겠죠? 2m/s 던졌대요. 수평도다 그래요? 2m. 예. 높이가 같으니까 비행시간 똑같아요. 수평도다 그리는 그 속력에 직접 비례하겠습니다. 10m/s 던졌대요. 바닥에 수평도다 그리 얼마 됩니까? 당연히 10m입니다. 20m/s 던졌답니다. 수평도다 그리 얼마 됩니까? 20m 되겠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던지겠습니다. 8km/s로 던졌답니다.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걸릴 시간은 얼마 될까요? 5m 높이에서 던졌다고요. 전자축구 계속 5m 높이에서 던지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5m 높이에서 던졌어요. 뭐 10m/s 던지면 10m 가고 20m/s 던지면 20m 가는데 8km/s로 한번 던져봤어요. 공기와의 저항력이 없다는 전제조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8km 가서 땅바닥에 처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인데 지구가 둥그래요. 지구가 둥그래요. 지구의 공기란 게요. 8km 가면 5m 내려가는 동률이에요. 그래서 8km/s 던지면 여전히 지표면 위에 5m 위에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또 가요. 근데 또 지구 역시 그래서 결국에 한 바퀴 돌아오네요. 만약 공기 저항이 없고 8km/s로 싹 던지면 약 500초 후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력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서. 속도를 낼 수 있어. 돈 주면
던지면 나 그냥 키우고. 이 8km/s를 제1 우주 속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지구 주위를 지표면에 따라서 돌 수 있는 그런 속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8km/s라는 것은 결국에 부심력이 뭘로 나온다? 만유 인력으로 나온다에 대해서 쓰면 되는 거죠. 부심력 M R분의 V제곱이 만유 인력 G에 지구 반지름 R제곱에 라지 스몰 M 되고 있습니다. 이때 도는 반지름이 지구 표면 따라서 5m 높이에서 뛰는데 뭐 지구 반지름 5m 더 해봐야 R 써도 상관없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여기서 스몰 m의 질량 다시 말해 내가 던지는 물체의 질량 m은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되겠어요? 결국에 이 속력 v 즉 지구 제1 우주 속도를 불러주는 지구 표면을 돌 수 있는 속력 v는 하겠습니다. r 하나 던져내고 나면 r분의 gm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를 지금 우리는 구현하고 있죠. 예, 바로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이 뭐 수만 킬로미터 높이에 도는 그런 인공위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상관측 위성이라든지 뭐 정찰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표 근처에서 대략 한 80km 높이에 떠 있어요. 6,400 대비 80km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그럼 지구 둘레 길이 얼마나 했어? 4만 4만 km예요. 그래서 8km/s 돌면 대략 500초 걸려요. 5,000초 걸리죠. 5,000초. 그래서 대략 1시간 반 정도면 돌아와요.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약 1시간 반마다 한 바퀴 돌다 보니까 1시간 반마다 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요 식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이걸 제1우주 속도라 했잖아요. 이게 대략 한 8km/s 정도 되는데요. R에 GM 해놨잖아. 지웠냐? G에 R 제곱에 라지 스몰 m 하면서 이게 mg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몰 m 하나 날리게 볼게요. 되겠어요? 반지름 R 하나 더 곱해볼까요? 맞습니까? 되겠나요? R에 GM을 G를 쓰고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제1 우주 속도라고 불러주는 것은 루트 G를 됩니다. 그렇잖아요. 되겠나? 네. 지구 반지름 R 6,400km가 되겠고요. 중력수도 10m/s 정도입니다. 중요수 10이고 지구 반지름이 6,400km 했잖아. 그지? 킬로미터는 10의 3승이죠. 되겠나요? 6,400도 6.4 곱하기 10의 3승이잖아. 되겠나? 6.4에 10 하면 64가 되고 루트 때리니까 8 10의 3승 넘어가면 10의 3승에 또 10의 6승에 루트 하니까 결국엔 이게 8 곱하기 10의 3승 미터/섹이 되는 거예요. 8km/s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되겠습니까? 제1 우주 속도였습니다. 되겠나? 지표 근처에서 8km/s를 하면은 지구 주위를 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기장력이 없다는 아주 엄청난 가정하이고요. 이래서 정리해. 진짜 하려고 낙서